네, 반갑습니다. 1월 4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낙폭을 조금 줄이는 듯한 느낌이죠. 네, 낙폭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일단은 시장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관의 매도량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어제는 1조 2천억 정도 팔았는데요.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자, 매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더 팔 게 없으면 매수가 들어가든 관망을 하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저점을 잡는데 조금 더 유리한 모습이 나올 겁니다. 대신에 이제 대형주들이 타겟팅을 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별주 중심의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와중에도 반도체는 꿋꿋한 그런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대형주 중심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여전히 하방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참고하셔야 되고요. 계속되는 지지선 확인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돌아설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 살펴보면서 차트 보도록 합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일단 2587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21선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지지선은 2568포인트 정도 나올 것 같죠? 네, 2600이 깨진 거 이건 별 의미는 없습니다. 네, 지금 조정이 필요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오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내려오고 난 이후에 상승이 진행될 것인지 그걸 봐야 되겠죠. 자, 수급 동향 보시면 기관들은 팔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그냥 그대로 요지부동입니다. 이 상태에서 오늘은 외국인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간다라면 기관이 매도가 멈춘 시점부터는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를 전환했을 때 시장 반등으로 바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대형주 쪽 움직임이 좀 빨라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가격을 낮추는 행위는요, 단계 너무 올라서 차익 실현 들어가는 모습도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매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래쪽에서 받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포인트가 시장을 돌리는 위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분봉상에서 보시면은 하단 이탈을 하는 모습이었다가 다시 위쪽으로 올려놨죠. 그래서 저점이 좀 일찍 잡혀서 그 자리를 유지가 되는 모습인데요. 아직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관망하는 모습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래쪽까지 떨어져 내리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여전히 마찬가지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크게 열어놓지는 않았지만 2차전지 같은 부분들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급 보시면은요, 금융투자가 5,700억 팔았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모습이고요. 전체 매도량은 8,000억. 투신이 지금 1,000억 정도 매도가 좀 들어갔죠. 그래서 8,000억 정도 순매도면은 어제 대비해서 약 3분의 1 정도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이 모양새들은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모습이지만 일단 매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외국인들은 1,000억 정도 순매수로 마지막에 전환이 됐습니다. 요거는 또 긍정적이겠죠. 어떤 걸 샀는지는 좀 이따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삼성전자 쪽에 매수를 실어주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포인트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느 쪽을 매도했는지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 쪽의 매도 포인트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수급 동향에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코스피 쪽으로 다시 외국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조만간 반등을 만들어줄 수 있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52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0.29. 자, 조정이 더 깊게 들어와야지 매수 타이밍이 나오긴 하는데 저 상태에서 바로 치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내려줄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지켜주게 된다라면 흐름은 그냥 매수 없이 그냥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요. 조금 더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동차 종목도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까지는 들어오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조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5%, 6%, 10% 이렇게 빠지지 않는 이상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조금 떨어진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오늘 좀 많이 내렸죠. 얘네들은 이제 조정을 좀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도 분위기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바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보다는 조금 늘어지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겠죠. 배터리 관련한 부분에서는 LG에너솔루션은 양봉 출현이 됐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전체적으로 다 양봉 모습이긴 한데 흐름 자체는 그다지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조금 더 얘네들도 지금은 이제 주류가 아니다라는 평가를 좀 내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내용
면에서 본다라면 그렇게까지 많이 밀릴 만한 내용은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뒤쪽에 있는 종목군들은 조금씩 빠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감이 좀 있었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주들도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오늘은 기업은행을 매도를 쳤잖아요. 그래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흐름을 좀 얘기할 수 있는데, 낮에 아침이었죠. 아침 시황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탈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과 하락하지 않고 그냥 옆으로 서더라도요. 주가를 밀어 올릴 만한 힘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배당락인데, 배당락에서 주가를 이제 배당금 주는 것만큼 빼버리게 되면은 주가가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수익 낸 거 그대로 다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10% 이상에서 수익을 다 챙기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면 그럴 때 다시 사셔도 되니까요. 그때 대응하시면 됩니다. 은행주들도 전체적으로 좀 약세 보이긴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이쪽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건데요. 아마 여기서 돌리는 위치가 나오게 되면 은행주들 반등도 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기업은행도 조금 반등이 나갈 수 있겠지만 정고점 돌파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이제 배당락 때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신한지주라든지 뭐 KB금융 이런 것들은 분기 배당이기 때문에 배당락이 작습니다. 분산되기 때문에 얘들은 오히려 더 들고 가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뭐 계속 그냥 오르고 있는 종목들, 내리고 있는 종목들 나타나고 있는데, 내린 종목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수는 밀렸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 쪽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가 지금 양봉으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대로 계속 올라가준다면 코스닥 쪽 분위기 살아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개선될 수는 있습니다. LNF도 오늘 8%대 상승이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인데, 이거는 위쪽에 나와 있는 저항대, 이거 무조건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 23만원 정도까지는 가줘야지 그래도 좀 한숨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HLB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지금 5만원대에서 제가 선 그어놨는데요. 이 구간이 이제 매물대, 저항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갔으면 조금 들어오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트리온 제약 역시도 마찬가지, 단기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 나타나고요. 대체적으로 오른 종목이 더 많죠. 그래서 코스닥 쪽은 많이 회복하는 모습이 진행됐는데, 뒤로 넘어가면서 이제 뭐 게임주들이라는 이런 쪽이 조금씩 빠지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삼천당제약이라든지 오늘 이렇게 레고캠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단기 상승 이후에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어서 여기에서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고, 또 하락한 종목들의 그 크기가 조금 더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신성델타테크가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 얘는 뭘까요? 자, 일단은 2차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얘는 지금 저거 아니었어요? 그죠? 초전도체였는데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뭐 재밌네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 또 치고 올라가니까 뭐 나쁠 건 없죠. 올라가서 나쁠 건 없는데 일단은 이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과 연결고리가 없는 걸로 봐서는 초전도체가 아닌 다른 쪽의 어떤 움직임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까지 갑자기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은 조금 애매한 모습이겠죠. 자, 그런 모습이고요. 올라간 종목들이 제법 그래도 좀 보이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스닥의 지수는 조금 더 위쪽에 올라가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등락 현황 볼게요. 등락 현황 보시면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1093개 종목이 하락, 473개 종목이 상승입니다. 역시 하락이 더 많은 편이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로 보시면은 284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616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법 많죠. 한 1900개 정도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자, 상승률 먼저 볼게요. 상승률 보시면 상한가 종목이 유전이 지금 두 번째인가요? 오늘 그냥 아침에 올라간 부분이었군요. 오늘 상한가 그때 유지가 됐고요. 대교 우선주, 한빛레이저, 신상타드테크가 새롭게 올라와줬고요. 소룩스, 흥하해온, 흥구석유, 흥하해운이 상한가까지 진입이 돼버렸네요. 태영건설 우선주, 한국패러렐, 뭐 건드릴 수 있는 종목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에너지 관련한 종목군들, 대성에너지, 한국석유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급등세를 보였다. 이란의 폭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얘네들은 장기적인 관점이라기보다도 단기적 이슈에 부딪히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내려오는 모습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10% 이상 상승한 종목 제법 많은 편이죠. 파워로직스도 올라갔네. 초전도체에 관련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파워로직스도 같은 패턴이었잖아요. 근데 글쎄 CCS, 모비스 이거 초전도체인데 요거는 또 뭐가 될까요? 요쪽 관련해서 지금 뭐 이런
이런 히스토리가 좀 나오는 건가 싶긴 한데, 글쎄요, 다른 종목들도 어떻게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봐봐야 되겠네요. 그죠?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CCS 여기 상승 포인트 있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 이상 상승은 47개, 제법 많은 편이에요. 근데 ETF가 좀 섞여 있기 때문에 9% 이상까지 보신다면 한 35개 정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쭉 내려볼게요. 변동성이 확 커지는 모습인데요. 1.79 상승은 별로 없어요. 오늘 아침하고 별로 비슷한 모습이고요. 특정 종목들, 즉 개별주 쪽으로 움직임들이 확 쏠려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개별주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이 오르고 내려가는 모습이 계속 나타납니다. 오늘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제로투세븐 이런 종목들도요,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죠. 즉 개별적으로 테마를 갖고 있다가 급등한 종목군들도 같이 밀리는 형태들,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모습들도 같이 보여줬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락률 보시면은요, 오늘 메리츠, 블룸버그 뭐 등등등 해서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건 별로 없고요. 대신에 아이컴포넌트, 오키스전자, 메이슨캐피탈, HLB 등등등 해가지고요, 10% 이상 하락한 종목도 ETF를 제외하고도 제법 많아진 편입니다. 그 다음에 9%대까지 보면은 22개인데 한 10개 종목이 오늘 9% 정도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판단 보시면 되겠고요. 낙폭이 조금 촘촘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제법 있을 것 같은데요. 3.47입니다. 그러면은 운이 나쁘면 오늘 마이너스 계좌는 한 2%까지도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2%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이너스 1%대는 나올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에서 1.5% 정도 충분히 잡힐 수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뭐 오늘 시장 또는 최근의 시장에 비해서 낙폭이 우리가 크게 잡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지지가 나가고 반등이 전환될 때 얼마만큼 빠르게 또 회복될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하죠. 자, 매매 동향 봅니다. 기관 쪽은요, LNF 매수가 있었고요. 고퍼스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물량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오늘 매수한 종목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어제에 이어서 1조 9천억 오늘도 매도가 들어갔네요.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전차 군단 매도. 이거는 차익 실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시총 상위 종목으로 기관들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역시 금융투자겠죠. 네, 금융투자의 매도가 거의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요, 삼성전자를 오늘 5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갔고요. 레버리지, 주가 반등 쪽이에요. 외국인들은 주가 반등 쪽에 베팅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이버, 그 다음에 에코프로,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 플러스가 나왔죠. 포스코 퓨처엠, 기아 등등등으로 해서 원래 사왔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매도는 LG전자 오늘 매도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호텔신라, SK 하이닉스 이렇게 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 쪽의 외국인들은 퀄리타스 반도체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 또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좀 있는 모습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워낙 매도 규모는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 매도를 확대하는 부분들은 시총 상위 종목에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근데 완전 상위가 아니라 조금 뒤쪽 상위, 이렇게 중간 상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정도고요. 네, 뭐 수급 동향에서는 일단 외국인과 이 기관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관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매도를 멈추게 되면 바로 시장은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은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지지선은 일단 21선 위쪽에서 잡힐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내일 내리더라도요 마이너스 0.5% 안쪽으로 소폭 조정이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만약에 끌려 내려간다 해서 2500까지 터치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지만 2550포인트까지 끌려 내려가게 된다면 아마도 그 시점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등을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까지 조금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은 시장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등을 이제는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런 이야기들은 오늘 마감 시장에서 이야기 다 못하니까요. 오늘 저녁 방송에서 진행해 드릴게요. 오늘 저녁 9시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저녁 9시요. 저녁 9시 무료 방송에서 또 오늘 기회 요인들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그런 것들 말씀드릴 테니까 저녁 방송에 오셔서 같이 또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따가 저녁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